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오늘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 주제 보셨죠? 사천선 누가 질렀나? 제가 질렀습니다. 8월 14일 날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사이트 투자 전략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거든요. 자, 잠깐 그 중간 내용들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오늘 투자 전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 당시에 어떤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같이 감상하시고 가실 텐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 코스피로 와서 과거 2000선이면 지금 지금 보고 계신 옆에 같이 화면에 떠 있는데 이쪽이군요. 자, 화면에 이쪽에 떠 있는데 이게 8월 14일 날 코스피 4000선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려나 하고 이제 시황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확인하고 들어봐 주시고 오늘 투자 전략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주시고요. 네. 이런 뭐 빅맥 가격에 비춰서 본다면 3,500 못해도 3,000 선을 넘는 게 지금 이 당시 가격하고 같은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유동성이 더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더 가파라질 거고 플러스 알파를 적용을 해야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기 자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감안한다면 제가 지금 4천선 얘기하는 게 과연 무리일까요? 정상적인 거죠. 지금 4천선 얘기하는 거는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3,500에서 4천선을 향해서 주식시장이 못 간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3천선이 넘을 때 증시 과열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투기꾼들 어쩌고저쩌고 나온다면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아무튼 간에 그러면 과열 얘기가 나올 건 당연히 아니죠. 과열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올랐다고 과열을 얘기하는 건 이거는 너무 단순한 논리죠.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건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시장은 항상 오르지만 않아요. 특정 기간을 두고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저같이 4천선, 3,500선, 4천선 얘기하는 분석가들이 나올 수 있고 3,500선, 4천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정은 임박했을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이 깊겠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날 공개된 내용이고요. 8월 14일 날 공개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사실 단순하게 썸네일에 자극적으로 4,000포인트를 써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국내 주식 시장이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작년에 탄력들이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거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차트 보시고 8월 14일 날 한번 찍어서 볼 텐데요. 8월 14일이 언제쯤인가? 이때쯤이죠. 8월 14일이 요 날일 겁니다. 네, 보시면은
잘 보이시죠? 차트. 이때 제가 그날 8월 14일 날 한 분석 예측 중에서 여러 가지가 좀 적중을 해서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한 가지는 시장은 3,500, 결국에는 3,500, 3,400을 향해서 갈 거라는 얘기였고요. 다른 한 가지는 조정은 임박했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8월 14일 날 영상을 들고서 여러분들께 오늘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 내용을 보시고 저한테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회사 통해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냐, 도사냐. 제가 이 투자 전략 하면서 몇 년 동안 유튜브 투자 전략 올려서 진행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런 영역하고 달라요. 물론 이제 잘 맞아 떨어진다는 부분은 그만큼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예측을 하고 통찰 인력을 가지고 과거 시장에서의 경험했던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상에서 벗어나고 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맹신하지 말아라. 투자 전략 제목 중에도 있어요. 재작년부터 투자 전략 계속 2003년부터 제가 기관의 카페 통해서도 투자 전략을 올리고 벌써 시장을 예측한 거가 거의 18년 넘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들이 쌓이다 보니까는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적중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지, 저를 신격화하지 말고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뭔가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귀담아 듣고 잘 참고를 해야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누구를 맹신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오히려 그 맹신하다가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쨌거나 그러한 예측들은 지금 잘 맞아서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을 때도 시장이 상당히 좀 흥분해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저처럼 3,500, 4,000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내용이었죠. 여지없이 그 이후로 시장은 조정에 들어갔어요. 단기 파동 조정뿐만 아니고 기간 조정을 약 2개월에 걸쳐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정을 상당히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증시는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3,260선까지 올랐었고 조정입니다. 지금 또 시장은 약간 쉬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에 올라왔고, 어떤 방향성을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고민할 위치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당시에 상황하고 한번 좀 대조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필요성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저도 많이 틀린다.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바로 이제 지난주 투자 전략 추천주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시장이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 겁내지 말고, 그러니까 추가 조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저가 매수해라. 저점 잡을 생각하지 말고 저가 매수해라. 자, 첫 번째 종목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투자 전략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월요일날 저점이 바로
나왔었고 그 이후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너무 저가를 재면은 사기 어려웠었을 거죠. 그 다음에 LG전자, 우량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하고 LG전자를 저가 매수하라고. 조정시 저가 매수. LG전자도 월요일날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올랐죠. 이거 진짜 뭐 바닥 잡는다고, 저점 잡는다고 기다렸으면 놓쳤겠죠. 자, 그래요. 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전략이 적중을 했지만 안랩을 또 꺼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안랩은 어떻게 됐나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뭐 추천주 드리고 대부분 이제 뭐 작년에 종목들 투자 전략에서 드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었어서 좀 겁나요. 그러니까는 지난주에도 세 종목 말씀드렸고 현대차, 안랩, LG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사실 피해 받아서 안랩에다가 몰빵하시는 투자자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 안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안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하는 예측이나 종목 추천에 여러분들이 그냥 피리 받으셔서 저를 신격화하거나 너무 맹신하셔서 보니까는 그 중에서 한 종목이 피리 받아서 몰빵을 하고 빅투하고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마시라. 저는 그냥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고 예측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좋아요. 국내 주식 시장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아시아 증시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다 좋아요. 지금 이거는 독일 시장인데 유럽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니케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미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가권, 대만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뭐 국내 주식 시장만 개인 열풍 이렇게 따질 건 아니에요. 하물며 계속 불안하던 항생까지도 이렇게 폭발하고 나왔고 중국 증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또 최고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만 막 너무 그렇게 과열처럼 내비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 없이 우량주들만 끌어모은다 그건 아니에요. 세계 증시가 오르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시장이 오르는 건 더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한 소리예요. 언론에서 보면은 자 단순하게 지금 저는 뭐 순매수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좀 어쩔 땐 웃겨요. 물론 개인들 순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격 결정권이 거기서 다 결정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날 순매도가 외국인은 순매도고 개인은 순매수예요. 근데 개인이 순매수하는 종목은 기관에서 엄청 많이 팔아서 떨어져요. 그런데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은 누가 파는 사람 없어서 계속 쭉쭉 올라요. 우량주 시가총액 높은데. 자, 이러한 경우에 개인 때문에 오른 거 아니죠. 개인이 오히려 매수한 종목은 기관이 팔아서 떨어졌어. 개인 순매수가 엄청 많았지만. 근데 외국인이 조금 샀는데 그 우량주는 확 올랐어. 그래서 지수가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외국인 때문에 오른 거지 개인이 아무리 많이 샀어도 개인 때문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단순하게 수치적인 것만 보고서
개인 때문에 시장이 급등하네, 개인 자금이 시장을 끌어오르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잘 모르는 거죠. 그건 그냥 잘 모르고 언론에서 기자들이 좀 쓰기 좋으니까 내용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 때문에 꼭 오른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뭘 보면서 해외 증시 더 오른 데도 많다. 왜 개인 때문이냐? 개인이 그러면 투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개인이 사면은 시장은 좀 끝에 와 있거나 안 좋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장을 그런 논리로 보지 말아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이 좋은 거고 국내 주식 시장만 유독 잘나서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어떻게 시장이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얘기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항상 환율 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환율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서,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전환하려 하는 듯한, 오히려 1100원 선이 지지가 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환율 동향이 돌아서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시장은 그거만큼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1120원, 30원권 조금 더 슈팅이 된다면, FOMC에서, 미국의 FOMC 회의, 미국의 금리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미국은 연방은행제예요.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주별로 중앙은행들이 있어서, 그런 주별로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입니다. 한 자리에. 거기에 의장은 있고요. 한 명씩 의장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그 위원들과 의장이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자. 이런 회의에서 금리 결정도 합니다.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금리 정책을 펼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일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우려될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FOMC에 대해서 다음 주 27일 예정인 FOMC에서 안 좋은, 혹시라도 금리 정책 아니면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언급이 나오면은 좀 증시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뭔가의 신호가 되니까, 그 우려로 전체적인 세계 증시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달러화가 다소 강세다.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성, 거기서 금리 인상을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양적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중단 아니면 축소 가능성, 물론 조건이 붙겠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환율은 순식간에 1120원, 3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조정도 감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에서의 그런 모습이 지수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3000선을 이탈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럼 비교적 단기에 깊을 수 있는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를 꺼내 들어왔습니다. 3500선, 4000선,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런 이코노미스트 기반의 투자 전략가들 중에서 한국에서 제가 거의 최초로 4000선을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좀 제가 4000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란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또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단기적인 방향성 탐색, 리스크 관리보다는 방향성 탐색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조정 이후에 시장은 다시 갈 겁니다. 조정 이후에 시장은 가고 싶었던 길 찾아서 다시 갈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번에 조정을 받고 시장이 정말 제대로 된 조정을 받고 다시 랠리 위치를 찾아서 간다면 정말 3,500이 보이는 거고요. 3,500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연내 4,000선이 보입니다. 그게 과열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안 가면은 못 가면은 뭔가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의 전략 자세들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되나? 우량주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느리니까. 하루에 많이 올라가봤자 뭐 10% 미만이니까. 하루에 1%씩만 꾸준히 잘 올라줘, 한 달 내내 잘 올라줘도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 되잖아요. 너무 이 주식을 우리가 볼 때 고정관념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항상 그거를 깨고 가셔야 됩니다. 오래전 옛날부터 주식을 했던 상황, 이전 시장을 경험했던 상황들에서 어떤 고정관념이 발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식은 이렇고 어떤 주식은 이렇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종목들에만 편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목들은 아예 무시를 해버린다든지 오히려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한테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깨고 가야 돼요.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거는 그냥 과거다. 과거에 이랬었지예요. 과거에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경향들을 보였었지 옛날 거예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 걸 못 버리고 가면은 계속 주식 시장에서는 소외되는 투자자밖에 안 돼요. 특히 이제 많은 고객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저희 쪽은 고액자산가들이 특히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 고액자산가분들의 특징이 항상 그런 거죠. 과거에 오래 주식을 했었던 성향들 때문에 계속 기회들을 놓치는 게 나오는 거죠. 안타까운 건데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 어떤 종목들이나 시장의 특성들에 대해선 내일 당장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그거를 깨고 못 간다면 누가 본인의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혀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한들 아무리 잘난 누가 워런 버핏이 옆에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한들 안 된다는 거죠. 뽑아내세요. 강제적으로 뽑아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는 투자 전략에서 종목 얘기를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까 팔까, 종목 이슈 살까 팔까에서 중심적인 종목들 그리고 좀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시장 업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얘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깊은 조정을 보일까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깊어지면 3천선은 깨지고 2800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대기하고 있는 유동성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 대기 자금들이 지지력을 계속해서 조정 시에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분석상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의 폭은 당연히 제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최대 폭이 2800선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실제로 조정이 깊었을 때 2800선까지 2800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많이 낮다는 거고요. 2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점 저점 상황 형성에서는요. 물론 이제 이거는 조정이 깊었을 때 얘기이고, 조정이 깊지 않다면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추세 자체를 그냥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3000선 깨지기도 사실은 소폭 정도 깨질 수 있지만 깊지는 않겠죠. 특정 박스권 정도를 만든 이후에 모멘텀, 상승할 뭔가의 동기를 찾으면 쭉 뻗어서 나가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랠리를 펼쳤던 기반은요, 미국의 유동성 공급 때문이에요. 국내 주식시장 뿐만 아니고 특히 수출 지박이 큰 아시아 증시가 많이 오른 거고요. 뉴욕 증시보다도요. 미국에서 추가적인 부양 가능성 그리고 유동성이 풀릴 것을 기대로 하는데, 아시아 증시가 더 많이 오르냐? 미국에서 나타나는 유동성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인플레들은 수출이 많은 한국,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분산이 됐죠. 그런 인플레들이. 대만. 국내 주식 시장은 그 여파를 당연히 받는 거고요. 이랬는데 만약에 FOMC에서 괜찮은 소리를 하던, 미국 바이든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던, 반영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시장에 특별히 큰 재료는 없어요. 기대감이 많지는 않아요. 우려감이 존재할 뿐이지, 우려감과 투기가 상존하는 시장이지, 기대감과 안정감이 지금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기대감과 안정감은 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 비중은 올라가더라도, 제 예측이 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 빗나갔어. 옵션을 둔 거지만 사실 저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식 비중은 일단은 조금은 축소를 해둬 보는 것도 괜찮겠다. 수익 많이 났잖아요. 저 유튜브 투자 전략 올리는 것만 잘 따라오셨어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수익 잘 내셨잖아요. 많이 났잖아요. 뭘 그렇게 더 욕심을 크게 부려요. 항상 욕심을 컷을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거죠. 맞죠? 거기까지만 욕심낼 거였으면 됐는데, 여기서 욕심을 더 부려봐 하는 그 찰나의 그 순간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죠? 우선은 지금 우리들의 욕심을 다 조금만 짧게만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왕창 더 많이 삽시다. 그게 오늘
투자 전략의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오늘은 추천주를 안 하고 안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럼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 차라리 그때 전략을 다시 또 세우고 얘기하는 게 낫고 종목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고 현실화 됐을 때 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선 어느 정도 쉬어가는 차원에서 주식 비중을 좀 낮췄다가 다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에요. 오늘 투자 전략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